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K씨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은 천체 현상을 관측하여 인간의 운명과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세계적인 점성술가로는 인도의 천재소년 아니냐 아난드가 있다. 그는 10살 무렵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고대 힌두교 경전을 외워 모두를 놀라게 한 인물이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자 그럼 K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목성, 금성, 천왕성은 고결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인간의 성향은 그가 태어난 행성에 의해 좌우되며 운명은 행성의 영역이나 범위 안에 있다.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먼저 태양이고 그 다음에는 지구와 가까운 행성 또는 상승하는 행성이다. 영혼은 태양계에 넘쳐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 중 하나의 패턴을 차지한다. 영혼은 그 패턴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한다. 어떤 행성이나 태양, 달 또는 천체의 어떤 작용도 인간 자신의 의지력의 법칙을 능가하지 못한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카르마의 원리로 정의되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에드가 케이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존재들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명상과 관련해서는 오모엠 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진동을 몸으로 느낄 때 쿤달리니 각성과 7 차크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오모엠은 모든 소리의 뿌리이며 전능한 신, 최고의 자아, 긍극의 실체, 모든 존재의 창조 근원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만트라에 오엠이 들어가며 하이다칸 바바지 역시 옴 나마 시바이 만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단순한 예언자라기보다는 아카샤 레코드, 우주적 도서관을 자유롭게 누비며 비밀스런 기록들을 전해준 우주 사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는 리딩 중 다양하고 강력한 나선형의 영적 안테나가 작동한다. 나선은 생명력의 성장을 상징하는 에너지 흐름인데 이 영적 안테나들을 더 높은 영역의 커다란 은색 에너지 장이 포괄함으로써 그는 아카샤 레코드를 리딩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췄다. 에드가 케이시는 생전에 6,000명 이상을 상담했고 약 43년 동안 리딩한 기록만 14,000건이 넘는다. 지금 그의 기록물은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연구하기 위한 단체인 A에 보관되어 있다.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가라기보다 채널러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잠자는 동안 얻어낸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마치 우주도서관에 접속하여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처럼 즉각적이면서도 정확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특이하게도 잠을 자야만 소통이 된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동안 자신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조차 모른다. 옆에서 그에게 질문을 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아무개가 올린 영상에 허운대사 같은 분은 수행을 통해서 선정산매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고 영역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 실제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널러들은 그렇지가 않다. 자신의 영적 한계와 제약 속에 있기에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자, 이제 케이시의 어린 시절과 일생을 들여다 보기로 하죠.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3월 18일 켄터키주 호킨스빌 구근의 농장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내 캐리가 낳은 5 아이들의 맏이었다. 부부와 그 가족들은 장로파 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다. 캐리 케이시는 얌전하고 인내심 많은 여성이었는데 아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으며 에드가 케이시의 성장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에드가 케이시는 소년 시절을 가족의 농장에서 보냈는데 그곳의 자연과 탁 트인 공간이 그에게 맞았었다. 어린 나이에 성서에 대한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성서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나중에는 성서를 즐겨 읽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성서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 직후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서 전체를 매년 한 번씩 읽겠다고 결심했다. 에드가 케이시의 일생 동안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한 단면이 바로 성서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 정규적으로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성서에서 발견한 신의 인도와 통찰이 이런 진지한 신앙생활에 의해 보강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끊임없이 신의 의지를 찾고 자신을 신의 의지에 맞추어 갔다. 항상 성서를 읽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학생으로서 에드가 케이시는 학구파가 아니다. 그는 학과 공부에 전념하지 못했었고 선생님으로부터 읽거나 암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도 자주 자신만의 깊은 사색에 잠겨 있곤 했었다. 에드가 케이시의 어린 시절은 그 시절의 소년들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간혹 그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4살 때 사고로 죽은 할아버지의 환영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교과서를 머리에 베고 자면 그 내용 전부가 저절로 암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젊은 에드가 케이시가 숲에서 홀로 성서를 읽고 있는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말을 하는 환영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몹시 놀란 상태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겨우 말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이 바램은 에드가 케이시의 삶을 통해 줄곧 지속되어 온 소망이었다. 리딩을 수행했던 긴 세월 동안 그의 근본적인 관심은 자신을 통해 전달된 리딩이라는 정보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유용하고 유익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케이시의 특별한 능력이 처음으로 치유에 이용된 것은 그가 우연히 공에 맞고 난 다음이었다. 공에 맞은 충격으로 인해 그는 하루 종일 이상하게 행동했었다. 마침내 침대에 드러눕게 된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부모에게 설명했다. 부모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케이시는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는데 그는 자신이 공에 맞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의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22살이 될 때까지 농장에 머물다가 호킨스빌로 이사했다. 그는 그곳의 서점에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거기서 거트루드 에반스를 만났다. 두 젊은이는 곧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구두 판매원, 보험 영업사원, 그리고 여러 서점과 사진관에서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이 사진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사진이 자신의 필생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거트루드와 결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 보수가 좋은 직업을 찾아 호킨스빌에서 세인트 루이스로 그리고 나중에는 보울링 그린으로 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경제적 안정은 항상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곤 했다. 23일 생일을 맞이하기 직전 에드가 케이시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근 1년 이상 그는 목이 쉰 듯한 휘파람 소리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지역의 여러 의사들이 그를 고쳐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알 레인이라는 최면 치료와 정고료법에 대한 통신교육을 받은 사람이 케이시를 자기 최면 상태로 유도하면서 치료의 돌파구가 열렸다. 자기 최면 상태에 들어간 에드가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말했다. 그는 목의 이상이 암시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는 적당한 암시를 걸었고 그 이후 암시에서 깨어난 그는 정상적으로 말했다. 그는 최면이 깬 다음에는 자신이 초월 상태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건강에 관련한 첫 번째 리딩이 주어졌던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가 자신의 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체적 이상을 치유했기 때문에 알 레이는 그런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레인 자신의 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리딩을 해보았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이 실험을 계기로 알 레인과 에드가 케이시는 파트너가 되었다. 내 할아버지는 환자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치료법을 써야 하는지를 리딩으로 들려주었고, 레인은 그 리딩을 기록하고 치료를 감독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특이한 능력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정식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말하는 정보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최면 상태에서 처방하는 것이 누군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리딩을 따르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즉시 리딩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그가 레인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한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둘째, 레인이 통신교육 강좌를 통해 충분한 의학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리딩에 내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이 일에서 손을 떼려고 생각할 때마다 목에서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에드가 케이시는 리딩을 해주고도 전혀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사진관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그는 하루에 2번 사진관을 빠져나와 리딩을 하기 위해 레인이 임대해 놓은 사무실로 갔다. 그러나 리딩을 받는 사람이 꼭 리딩이 행해지는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간적인 거리는 에드가 케이시의 투시력이 작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병의 증세나 상태를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었다. 리딩에 필요했던 것은 단지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뿐이었다. 리딩을 시작하기 전 에드가 케이시는 셔츠 칼라와 벨트 그리고 구두끈을 느슨하게 한 다음 커프스 단추를 풀고 안락의자에 들어 누워 두 손을 배 위에 겹쳐 놓았다. 보통 이런 이완 상태를 우리는 명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가라앉힘에 따라 호흡은 점점 깊어지면서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든다. 이 상태에서 적당한 암시가 주어지면 리딩이 시작된다. 암시 이후 짧은 침묵의 순간이 지난 다음 정보 리딩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전생퇴행 수면 체면과 매우 유사하다.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체면을 통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요즘 더위가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수행자로서 무심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는데 글쎄 영상을 올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길 바라는 사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독, 좋아요도 한두 번 권유해 보았지만 그것도 소음이라 어렵더군요. 나도 다른 유튜브 영상 보면서 구독, 좋아요 안 하다가 지금은 건전한 영상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데요. 완전 채식하며 명상도 하고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는 다재다능한 리틀탄의 유튜브를 소개할까 합니다. 두 자매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그녀의 영상 중 특히 엄마의 출가 수행 과정과 연관된 자신의 심리적 묘사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표현의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영상은 총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리틀탄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작곡 파랑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각성의 노래는 이것 말고 다수 있더군요. 그럼 노래 한 편 감상하시지요. 노래 다운로드는 리틀탄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 파랑새. 높이 날아올라 저 멀리 가보았건만 결코 새롭게 보이는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될지도 모르겠다. 영문도 모른 채 나도 그 명분에 끄달리며 살아온 세월 적지 않았으니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고 푸른 하늘 하나 되어 저 멀리 날고 날아오른다. 그만 하늘 너머에 다 다르고 말았네. 저 하늘 너머에는 더 이상 하늘도 없고 파랑새도 없었다. 하지만 난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보지도 듣지도 알 수도 없었지만 그러다 문득 깨어보니 내 마음을 사로잡던 그 모든 것들과 상황들이 끈 떨어진 연 마냥 하늘 높이 팔럭일 뿐. 아, 하늘이여 맑고 고요한 적이 얼마만인가. 그 가운데 삶은 여전히 짓궂고 마음 허둥대네. 그래도 해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좋구나. 아, 하늘이여 맑고 고요한 적이 얼마만인가. 그 가운데 삶은 여전히 짓궂고 마음 허둥대네. 그래도 해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좋구나.